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환상적인 동화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제가 준비한 특별한 디저트와 함께 동화 속으로 떠나봐요. 그들이 인도해 줄 거예요. 서쪽마녀의 과자가게 지금 시작합니다. 저의 과자 가게에 온 걸 환영해요. 저는 당신들과 친해지고 싶은 서쪽 마녀입니다. 우선 저희 가게부터 소개해 줄게요. 저희 가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12번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 12개의 동화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 예정인 거죠. 정말 설레지 않나요? 첫 타임 만큼 라디오 소개부터 간단히 해줄게요. 다들 어릴 때 동화를 자주 읽었나요? 저는 자기 전 부모님께서 항상 동화책을 읽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유치원 때 선생님께서 구연 동화를 하셨던 기억도 나네요. 순수함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던 동화에 잔혹이라는 단어가 붙다니 상상이 잘 안 가죠? 저희 라디오는 우리가 어릴 때 즐겨보던 동화에 대해 다룰 거예요. 원래 원작은 어떠했고 뒷이야기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섭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비하인드를 더 집중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과연 오늘 다룰 동화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가기 전에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 재료인 진저브레드를 먹어봐요. 우리를 동화 속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옛날 옛적 아름답고 평화로운 어느 나라에 어여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왕국은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지요. 착한 요정들은 공주에게 아름다운 미모와 목소리를 선물로 주었어요. 마지막 요정의 차례에 초대받지 못한 마녀가 나타나 공주의 16번째 생일날 해가 지기 전 물레방아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죽는다는 주문을 걸었어요. 마지막 요정은 마녀가 건 주문을 바꿔 손가락을 찔려도 죽지 않는 대신 깊은 잠에 빠지도록 했어요. 잠이 든 공주는 참된 사랑의 입맞춤으로만 깨어날 수 있게 말이죠. 왕은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불태우도록 했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나 15세가 되었어요. 혼자서 성을 돌아다니던 공주는 탑 꼭대기에서 실을 짓는 노파를 만났어요. 노파의 물레방아 바늘에 손을 찔려 깊은 잠에 빠졌지요. 공주뿐만 아니라 왕과 왕비, 성 안의 모든 사람이 잠이 들었고 성 안은 가시덤불을 에워싸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많은 왕자가 공주를 구하기 위해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100년이 지난 후 근처를 지나가던 한 왕자가 소문을 듣고 성을 찾아왔고 그는 성으로 들어가 공주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 정신이 드나요? 익숙한 동화죠? 우리가 어느 동화 속에 들어왔는지 알겠나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무슨 동화인지 맞춰보세요. 벌써 노래가 끝났네요. 오늘 소개할 동화가 무엇인지 알겠나요? 이미 노래가 OST여서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이탈리아 혹은 프랑스의 고전 동화죠. 이탈리아 시인 잠바티스타 바실레이 1634년작 펜타메로네의 해, 달, 그리고 탈리아라는 제목으로 처음 기록되었어요. 이후 작가인 샤를 페로가 1697년에 저술한 어미거위 이야기에 수록되었고 1812년 그림 형제의 책에도 수록되었답니다. 샤를 페로는 친절하고 잘생기고 품이 있으며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100년 동안 계속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여자를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결혼의 신이 맺어주는 인연은 늦게 찾아온다고 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기다린다고 잃는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교훈을 남겼다고도 하죠.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제목이 잠자는 미녀를 뜻한다고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요정이 미녀가 잠이 들었다가 나중에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으면 슬플 것을 대비해 미녀가 잠에 빠지면 궁 안의 모든 사람도 함께 잠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속에 잠들었다는 의미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한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원래 원작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죠? 이 마법 주스를 마셔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온 오렌지 마멀레이드예요. 노래 듣는 동안 우리를 원작 속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숲. 원래 원작에는 공주가 아니고 기적의 딸인 탈리아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탈리아는 우연히 한 노파가 아마풀로 실을 돌리는 것을 보죠. 물레를 처음 본 탈리아가 신기해하며 물레를 돌리려다가 아마풀 가시가 손톱에 박혀 쓰러지게 됩니다. 몇 년 후 근처를 지나던 어떤 왕이 잠자는 탈리아를 보고 깨우려 했으나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왕은 탈리아를 덮쳐 탈리아는 잠이 든 채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빨았고 덕분에 박혀있던 가시가 튀어나와 탈리아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요. 탈리아가 보고 싶어 다시 찾은 왕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탈리아를 발견해요. 왕은 곧 자기의 성으로 부르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납니다. 사실 왕은 이미 왕비가 있었어요. 어머, 아직 놀라긴 일러요. 이제 시작이에요. 왕은 잠자는 중에 탈리아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고 이를 들은 왕비는 탈리아의 존재를 알게 돼요. 왕이 보낸 척 사람을 보내 아이들을 성에 데려오게 합니다. 요리사에게 아이들을 죽여서 요리하라고 하였으나 요리사는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겨 죽이지 않고 양고기를 대신해 놓아요. 왕비는 상황을 모르는 왕에게 요리를 먹게 하고 만족해하죠. 하지만 탈리아의 존재를 불안해하던 왕비는 탈리아까지 성으로 불러요. 왕궁 한가운데 커다란 불 구덩이를 만든 후 탈리아에게 뛰어들라고 시키죠. 탈리아는 옷을 벗고 뛰어들겠다고 하며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소리를 질러요. 다행히 이를 왕이 듣고 왕비를 불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아이들을 죽인 줄 알고 요리사도 불구덩이에 던지려 했으나 요리사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왕에게 얘기하죠. 왕은 요리사에게 상을 내리고 탈리아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일어났나요? 원작 속에 온 것을 환영해요. 원작을 들으니 어떤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섬뜩하고 잔혹해서 무섭다고요? 비록 제가 오늘 말한 원작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점. 그렇다고도 하더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후식 먹으면서 알려드릴게요. 호랑이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려고 뱅뱅 돌다가 녹아서 버터가 된 꼬마 산보 이야기를 아나요? 후식은 꼬마 산보가 호랑이 버터를 가져다가 만든 팬케이크입니다. 하얀 별빛이 피면 그대 손잡. 정대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동안 대학방송 정대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동안 대학방송. 후식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동화 속으로 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은 누구 원작을 가져온 것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샤를 페로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것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그 외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샤를 페로의 작품은 사실 이탈리아의 작가 잠바티스타 바실레가 죽은 후 유작으로 낸 펜타메톤의 49가지 이야기 중 하나인 태양, 달, 탈리아라는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며 펜타메톤은 바실레가 나폴리의 민간 설화를 엮어서 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바실레의 작품이 최초의 원작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아는 이야기와는 다른 면도 많아서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공주대거파님,
그럼 왜 원작의 제목이 해, 달, 탈리아인가요? 라고 보내줬군요. 원작의 이름이 해, 달, 탈리아인 이유는 탈리아가 낳은 쌍둥이의 이름이 해와 달이기 때문이에요. 원작가님께서 다른 원작 내용에는 왕자의 엄마인 왕비가 오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오거가 무엇인지 모르실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서양의 전설 혹은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 형태를 한 괴물의 종류라고 해요. 한국어로 보면 도깨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원작에서도 탈리아의 아이들을 요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문학에서 오거는 12세기 프랑스의 시인 작품 푸신벌과 성배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했대요. 이 오거라는 명칭에 살을 덧붙여 널리 쓰이게 한 사람이 샤를 페로라고 합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말고도 샤를 페로의 작품에서 오거는 여러 번 등장한다고 해요. 알고 있던 내용이랑 달라 너무 놀랐죠? 왜 제목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인지 요정의 숨은 뜻도 다시 한번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벌써 떠날 시간이네요. 제가 준비한 디저트는 맛있었나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회차마다 하나하나씩 풀어갈 테니 다음에 또 놀러와요. 서쪽마녀의 가져가게는 유튜브와 다음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작가 송출의 김정아 PD, 저는 서쪽마녀 김도연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동화로 만나요. 안녕. Welcome to my life.